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인 최희진입니다. 이 행사는 예술가를 기억하다라는 의미로 예술가들의 본인들의 그 음악을 했던 그때 열정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도 되고요. 관객분들이 이 예술가를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도 그런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광주시에서 하는 호랭이 스쿨이라는 활동이 있어요. 개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예산 집행과 기획이랑 모든 걸 다 담당하는 그런 실습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그걸 제가 공연 기획으로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기획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원래 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게 뭔가 피아노만 치기에는 약간 위험 부담이 있다고 느꼈어요. 취업 시장은 솔직히 저희가 음악만 했기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좀 많이 해봐야겠다 싶어서 대외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광주문화예술회관 하우스어셔? 그다음에 금호아트 하우스어셔를 통해서 제가 공연장에 대해서 좀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연주를 하고 싶었는데 마땅히 광주에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까지 가서 음악교육신문사에 돈을 지불하고 연주를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좀 많았는데 동기가 저한테 요즘에 연주가 너무 하고 싶은데 자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자기도 서울에서 연주를 할까 고민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걸 하게 됐는데요. 저희 지원자는 15명이었고요. 거기서 최종 선정된 지원자는 성악분들이 4분, 그 다음 관현악 파트가 3분, 피아노 파트가 4분, 이렇게 총 12명이었어요. 악기별로 편성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성악 같은 경우에는 합창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음악을 해보고 싶다, 아예 무대를 갖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았어서 그분들을 제일 우선시 선발을 하였고요. 관현악 같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연주가 부족하다는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합창, 이런 오케스트라 이런 기회도 많이 없기에 그냥 무대가 필요하다는 분들이 많았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그렇게 선발하였고요. 제가 제일 중심적으로 본 거는 이 무대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기의 음악을 너무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분들을 많이 선발했어요. 홀이 정말 환경이 너무 좋아요. 관리도 되게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태프들도 거기 홀에서 관리하고 있는 스태프들이기 때문에 매뉴얼이 엄청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근무했던 곳이기도 해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잖아요. 이 시스템이. 그래서 저도 이제 첫 기획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최대한 덜고 싶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취지가 연주자들한테 무대를 주는 건데, 네. 본인들이 연주를 하고 싶은 홀이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연주자랍다 보니까 연주자 입장으로 생각을 하니까 네. 이렇게 무모한 기획을 하게 됐거든요. 이 연주자들을 모집할 때 네이버 폼을 통해서 지원 동기를 작성해달라고 해서 그걸 토대로 제가 연주자들을 이렇게 선발한 건데 연주자분들께서 다 같이 하시는 말들이 무대가 없다. 무대가 너무 하고 싶은데 마땅히 무대가 없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좋은 스펙이 없어서 좋은 공연장은 아예 대관조차도 조금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오래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경제 활동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판단해서 이제 음악을 그만두고 아예 그 강사나 합창단, 그다음 오케스트라 이런 데로 들어가서 연주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결핍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공주에서는 대관 측에서 오디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금호아트 하나 있는데 거기도 엄청 이렇게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연령 제한도 있고 작년에 해봤는데 좀 패배의 쓴맛을 봐가지고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거 외에도 일단 광주 자체는 굵직한 클래식 기획사가 많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광주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또 예술인 패스라고 예술인 활동 증명이 있어야 아예 그 지원 사업조차 내볼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문제가 뭐냐면 잘 몰라요, 애들. 그래서
거기에 해당 사항이 되는데도 몰라서 안 하는 애들이 많고요. 음악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나 포스터 이런 거를 첨부를 해야 되고, 근데 거기도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막 청소년이 들어간 음악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주관한 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학교에서 많이 음악을 할 텐데, 그렇죠. 그게 경력사항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음악이 정말 좋아서 여기 오게 됐는데, 대학교를 졸업하려고 보니까 이거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게 많이 든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이제 취업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아쉬움이 되게 큰 거예요. 음악에 대한. 네.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해왔고, 그 무대 위에서 되게 스포트라이트 받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조금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황인 거예요. 하우스 스텝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이제 스텝으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연주를 진짜 많이 보잖아요. 연주자분들을. 너무너무 예쁘고 엄청 자신감 넘치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필 또 취업 준비나 근데 진로를 결정하고 있을 때 근무처에서 근무를 했어가지고 제가 그래 내가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지금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모든 걸 다 열린 상태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 유학도 생각하고 있고 박사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자로서도 생각하고 있고, 취업도 생각하고 있고, 아직은 지금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다시 또 무대에 오르길 바라는 자신의 기억 보면 또 리멤버 하고 싶은 분들이 또 많이 있을 거라고 네. 생각됩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했었기에, 제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큰 용기를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절대 본인의 그런 음악적인 커리어가 끝났다고 해서 본인들이 음악을 전공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 언제든 이런 기회가 있으면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한때 본인이 열정적으로 음악을 했던 그 순간을 절대 잊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자들께서 본인의 무대가 그리웠던 만큼 진짜 열심히 준비하셨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그 청년 예술인들에 대한 그런 지원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